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예, 마이크론 못지않게 그 수치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요. 굉장히 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예, 그 바로 퀄컴인데요. 예, 최근 들어서 퀄컴이 이제 그 가장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좋았던 게 이제 AP잖아요. 그 예,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예, AP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뺏겼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일단 예. 이게 사실인지 좀 확인을 아, 예, 부탁드리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퀄컴이라는 종목에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도 좋을지 그리고 만약에 퀄컴이 1위를 놓쳤다면 어떤 기업이 지금 1위가 됐는지 굉장히 예, 궁금합니다. 예. 지금, 예, 퀄컴이 지금 뭐 밀렸는데, 그게 이제 미디어텍이라는 회사예요. 미디어텍. 그 예, 대만 예, 회사인데요. 예, 그 팹리스 기업입니다. 그 회사가 이제 출하량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출하량 그 개수로 보면은 이제 퀄컴을 앞질렀죠. 최근에. 어,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예, 앞지른 걸로 이제 나옵니다. 예. 예, 그 예전에 보시면 그 미디어텍이 이제 대만 기업이에요. 예, 그 기업이 이제 보시면 UMC에서 이제 분사된 그러한 기업이거든요. 예, 원래 UMC는 이제 파운드리지 않습니까? 전 세계 예, 이제 3위의 파운드리 기업인데 예, 그 90년대 이제 TSMC가 워낙 파운드리 잘하다 보니까 UMC도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 그래서 1995년도에 이제 그 파운드리 사업을 하면서 1997년도에 그 미디어텍이 이제 분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되게 조그만 기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커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보면 팹리스 기업 중에서 3위로 지금 이제 올라섰습니다. 예, 퀄컴, 브로드컴, 그다음에 미디어텍 이렇게 이제 예, 3순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상당히 이제 AP에서 상당히 성능이 좋은 그러한 칩을 만들고 있고 예전에 보시면 미디어텍이 클 수 있었던 게 이제 중국에 있는 스마트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기업들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 예전에 이제 어, 중저가 그쪽에 AP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예, 거의 뭐 휩쓸었어요, 미디어텍이. 예전에 특히나 이제 그 하이실리콘, 화이랑 같이 이제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하이실리콘이 그 AP 칩을 만들지 못하는 바람에, 왜냐면 이제 TSMC에서 생산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 AP가 이제 미디어텍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수량이 많이 늘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미디어텍이 그 5G 이쪽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다 예, 보니까 그 5G 그쪽에서 이제 상당히 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저가 폰에 들어가는 AP를 많이 했었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그 프리미엄 제품인 AP도 시장에 내놨어요, 최근에. 그 예, 제품 이름이 이제 디멘시티 9000이라는 제품입니다. 그 제품이 상당히 최근에 나왔는데 성과가 상당히 뛰어난 걸로, 성능이 상당히 음, 뛰어난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퀄컴이나 엑시노스 그거보다는 훨씬 더 어, 좋다라고 이제 기획벤치 테스트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능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다. 특히나 이제 뭐 싱글 코어라든지 멀티 코어, 그 다음에 소비 전력 이쪽 측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걸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애플 칩과 상당히 유사할 정도로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판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 예. 보니까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퀄컴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퀄컴 예.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과거에 예. 퀄컴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멀티베거거든요. 막 10배 오른 예. 주식인데 이렇게 예. 올라갈 수 있던 주식 이유가 이제 2G에서 3G 가고 3G에서 4G 예. 가고 이럴 때 이제 퀄컴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이렇게 예.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 그러면 5G도 퀄컴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5G에서 오히려 미디어텍이 시장 점유율을 더 올릴 수도 있는 거네요. 예, 뭐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퀄컴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퀄컴은 가격이 비싸요. 그 다음에 반도체 미디어텍은 가격이 좀 가격이요? 쌉니다. 그래서 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익으로 보면 아마 퀄컴이 더 높을 겁니다. 음. 예.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예, 퀄컴도 그쪽에서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퀄컴이 최근에 그 AP나 뭐 통신 칩 이쪽에만 국한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예,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더 상당히 성장률이 크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쪽 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퀄컴도 나쁘진 않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예,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그다음에 PC용 칩이라든지 IoT라든지 그다음에 또 최근에 잘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자율자동차 있잖아요. 예, 이쪽에도 예.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퀄컴은 그 통신 칩 말고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이쪽의 칩 말고도 다른 쪽에서도 상당히 가능성이 큰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퀄컴이 통신칩 이쪽에 상당히 강하거든요. 애초부터 통신칩 그쪽에 수십 년 동안 어떤 경험이나 기술을 쌓아온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IoT나 예. 뭐 자동차 이쪽도 통신 기반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예. 기술을 그쪽에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음, 자동차 이쪽에도 통신 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예. 메타버스나 이쪽도 통신 어떤 기반의 어떤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IoT도 예. 마찬가지고요. 하다 예.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통신 쪽에서는 상당히 우월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애플리케이션 그쪽에도. 음. 그래서 앞으로 다른 쪽에도 상당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미디어텍이라는 대만 회사가 그 퀄컴이 이제 터줏재검이었던 AP 시장을 좀 점유율을 뺏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퀄컴은 자율주행, 뭐 메타버스, 아까 IoT, 사물 인터넷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좀 잘 뛰어들어서 예, 시기적절하게 그쪽에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좋다. 앞으로 전망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아마 좋아질 것 같고요. 다른 예. 뭐 분석하는 사람들도 좋아질 거라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합니다. 교수님 만약에 예. 미디어텍하고 퀄컴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어떤 거 고르실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비슷한데요. 근데 이제 예. 보시면 유리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어떤 주식 시장이 훨씬 더 뭐 대만이나 아니면 한국보다 훨씬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같은 실적이라 예. 해도 한국에 예. 상장하는 거나 뭐 다른 나라에 상장하는 것보다 미국에 상장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어떤 보상을 받잖아요. 예. 하기 예.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보시면 예를 들면 뭐 SK하고 SK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거의 뭐 동일하게 움직이잖아요. 보시면 예. 예. 주가라든지. 근데 예.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 올라가는 거는 마이크론이 더 올라가요. SK 음. 하이닉스보다. 예.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차이가 바로 한국 시장에 상장돼 있느냐 아니면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느냐 이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데는 어차피 시장이 열려 있는 데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전 세계에서 많이 예. 투자하고 하다 예. 보니까 훨씬 더 시장이 더 좋은 거죠. 한국보다는.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예, TSMC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도 뭐 주가를 보면 좀 예, 좋은 방향으로 못 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대만 기업이라는 게 예, 큰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 북한이랑 대치해 있는 사항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항이 분명히 있었고 그다음에 대만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예.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대만이 문제가 뭐냐면 지진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섬나라이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런 자연재해 가능성이 상당히 앞으로도 있거든요. 예전에도 뭐 예. 지진 때문에 뭐 라인이 멈춘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런 리스크가. 음. 그래서 그런 게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미디어텍하고 퀄컴이 비슷한 그 투자의 가치가 예. 있다면 사실 더 안전한 종목은 퀄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미주온 채널에 처음 등장하셨을 때 책을 그때 쓰셨었어요. 4차 예. 산업혁명 예. 시대의 반도체 비즈니스라는 책을 또 그때 가지고 나오셨고 예. 미준이라는 채널 역시도 4차 예.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좀 시대를 이끌어 나갈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자 이렇게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교수님이 보실 때 4차 산업혁명과 반도체 기업의 상관관계라든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름만 있는 건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그리고 또 만약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반도체 기업들과는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4차 산업 그러면 뭐 되게 많죠.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성장률이 가장 높은 산업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기본적으로 넘버원은 제가 보기에는 자율자동차 이쪽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한 300개 정도 반도체가 쓰여요. 예. 근데 이게 전기 자동차로 가면 한 1000개 정도 가까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 완전 자율자동차로 가면 아마 3000개 이상 쓰일 것 같아요. 그 엄청나게 음. 성장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보시면 몇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센서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부 사항을 이제 감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 예. 보니까 센서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이제 제어 장치 이쪽에도 이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제 MCU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각 부분마다 이제 제동 장치나 제어 장치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MCU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구동을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를. 예. 하게 되면 이쪽에도 이제 다양한 반도체가 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세 가지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메모리도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다스라든지 아니면 인포테인먼트 이쪽에는 메모리가 많이 쓰이거든요. 예. 하다 보니까 이쪽 시장이 상당히 앞으로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도 많이 채용이 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아닌 실내처럼 변하기 때문에 그 안에도 이제 메모리가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시장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메모리뿐만 아니고 물론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더 많이 쓰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 자체가 엄청나게 자율자동차 시장과 함께 성장할 거다.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그 질문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그 내연기관 자동차는 반도체가 300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1000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율 자동차가 본격화되면 3000개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수요가 10배로 느는 거잖아요. 네, 자동차 그렇죠. 예. 부분에서만. 그러면 대표적인 요 아까 센서, 제어, 구동, 메모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메모리는 이제 삼성이라든지 예, 예. SK가 많이 만들 것 같고 센서, 제어, 구동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관련 종목이. 예, 주로 뭐 회사 이름 말씀드리면 센서 쪽은 TI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쪽 예. 유명하고. 예. 예, 나머지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용 반도체 많이 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면 유럽에 많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NXP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다음에 또 인피니온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ST 마이크로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 일본 기업도 하나 있는데 르네사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예, 이런 기업들이 유명합니다. 자동차용 예. 반도체 만드는 회사로. 그럼 굉장히 좀 많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예. 성장세를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예,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 말고 또 다른 4차 산업혁명 키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이제 IoT 시장이에요. 예, 예. 예. 이쪽 시장은 앞으로도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할 겁니다. 뭐 시장 조사기관에 보면 한 15% 정도 매년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물체가 인터넷으로 이제 서로 연결되잖아요. 예,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보시면 뭐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제 많은 물건들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뭐 도시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시티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건들이 모두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뭐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칩이라든지 프로세서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럼 뭐 저 같은 비전문가가 딱 봤을 때 사물 인터넷 그러면 떠오르는 종목이 퀄컴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만약에 15%씩 연평균 성장한다면 계속해서 시장이 커진다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점유율만 유지할 수 있다면 퀄컴도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IoT 말고 또 다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장이 어떤 쪽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있잖아요. 이쪽이 좀 시장이 커져요, 앞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그러면은 한 3가지, 4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이제 어떤 거냐면 GPU 있지 않습니까? GPU. 예. 예. 예,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SIC이 있고요. ASIC이라고 있어요. 그게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FPGA 이런 게 있어요. FPGA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뉴로무픽 반도체 이렇게 있어요. 한 4가지 정도 얻을 수 있거든요. 예. 이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지금 보시면 앞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반도체가 많이 쓰여요.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이제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에도 아마 앞으로 계속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채용이 될 거예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시장을 보시면 앞으로 10년 내에 한 6배 정도, 지금의 한 6배 정도 성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커지는 거를 보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있어요. 만드는 거는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TSMC에 이제 맡겨가지고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인공지능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 빅테크가 만들고 있는 그 반도체들을 우리가 ASIC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고객에 대로 맞게 이제 반도체를 제작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예. 그 GPU 같은 경우는 뭐 그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는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세 번째 나왔던 FPGA는 어떤 기업이 지금 관련이 그러니까 되나요? 자일링스 최근에 이제 인수했잖아요. AMD가. 예, AMD가 인수했죠. 예, 그런 기업이 예,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FPGA는 어떤 기능인가요?
고객이 원하는 것처럼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반도체를 FPGA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실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에이직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러면.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고객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원하는 반도체를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리고, 에이직은 뭐 업체가 만들어 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FPGA 쪽은 자일링스가 굉장히 좀 좋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지금 AMD가 가져간 거네요. 네, 그렇죠. 예전에 인텔도 마찬가지로 알테라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FPGA를 만드는 기업이었거든요. 그걸 예. 인수했습니다, 인텔에서. 그게 넘버 예. 2였고요. 자이언스가 아, 넘버 1입니다. 예. 그러니까 AMD가 그 데이터 센터 쪽 강화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산 거예요, 자이언스를. 예전에 예. 인텔 같은 경우도 그 알테라 인수하면서 데이터 센터 쪽에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AMD도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이언스를 인수를 한 겁니다. 예. AMD 그러면 그 인공지능에서 좋아 보이는데요. 예. GPU도 사실 하고 있고, 그죠? 예. 그래서 그쪽에 더 자일링스도 하고. 강화될 겁니다, 앞으로. 예. 예.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뉴로모픽은 제가 잘 모르는 그건 단어라서. 뭐냐면요. 그거는 그 인간의 어떤 두뇌랑 비슷하게 반도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연산도 하면서 그다음에 또 기억 장치도 같이 있는 그러한 반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랑 비슷하게 만든 반도체예요. 예.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종목이 있죠? 여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만들고 있죠? 예를 들면 삼성에서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에. 예. 최근에도 개발을 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셨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주식 관련 채널이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점은 좀 투자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예. 만약에 교수님이 반도체가 종목이 정말 많은데 오늘 나온 종목만 해도 막 10개가 넘는데요. 예. 그중에서 딱 3종목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면 예. 개인적으로 어떤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실 건지 좀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엔비디아 투자하면은, 뭐, 최근에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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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회사가 좋아 보이고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보시면, 뭐, 자율자동차라든지 이쪽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예.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 시장에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요. 메타버스도 상당히 앞으로 시장 전망이 좋기 때문에 예. 이 시장을 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예, 예. 예. 두 번째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또 ASML 이 회사도 추천을 드리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종목. 파운드리 기업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예. 삼성하고 TSMC가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3, 4년 동안은 인텔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파운드리 기업들이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예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입금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돈을 넣지 않으면 제조 안 해줍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갑이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그 파운드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객이 막 줄을 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반도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 또 이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아무리 좋은 칩을 설계하더라도 만드는 기업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예, 삼성하고 그렇죠. 예. TSMC, 그리고 이제 예. 삼성하고 TSMC뿐만이 아니라 이제 파운드리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인텔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고, 예.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예. 2024년까지 노광 장비를 도입한다. 그렇게 되면 ASML 역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소중한 의견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그 준비된 질문은 제가 다 드렸고요. 교수님이 예. 앞으로 개인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하실지. 예.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비즈니스 과정을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어, 예,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에 사람을 많이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 반도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도체 비즈니스가 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수님들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실무에 계신 분들도 많이 모셨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과정을 듣게 된다면 아무래도 취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과정을 제가 만들었고요. 예, 많은 분들이 참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새롭게 만든 그 비즈니스 과정 그럼 온라인 과정인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강의를 듣는 겁니다.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 반도체라는 그 영역이 사실 비즈니스 쪽은 많이 이렇게 알려진 게 없는데 굉장히 좀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반도체 그러면 기술만 생각하는데 예, 비즈니스랑 접목돼서 새로운 과정을 오픈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새로 오픈하시는 비즈니스 과정 좀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예, 나중에 또 시간 되시면 미준 예. 채널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시면 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